만약에 말이죠. 최신형 노트북 한 대 값 정도를 딱 투자해서 두어 달에 한 번씩 아주 근사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저절로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하하, 생각만 해도 좋은데요. 이게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수동적 소득, 패시브 인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제 사례죠.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그 친숙한 갈색 트럭의 회사, UPS입니다. 아, UPS요? 네, 전 세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대 기업인데 최근 몇 년간 투자자들 속을 아주 새까맣게 태우고 있는 주식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복잡한 퍼즐을 함께 맞춰보는 겁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치는데 배당률은 눈이 번쩍 뜰 정도로 높다. 그렇죠. 이게 과연 바닥을 친 우량주를 싸게 살 절호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투자자를 유혹하는 위험한 함정일까요? UPS가 지금 겪고 있는 진짜 문제와 그 안에 숨겨진 기회, 그리고 회사의 운명을 걸고 추진 중인 거대한 전략적 변화까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볼까요? 먼저 UPS 투자자라면 지금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지 그 숫자부터 한번 짚어보죠. 올해에만 주가가 25%나 빠졌다고 해요. 25%면 정말 큰 하락이죠.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S&P 500 지수가 거의 2배 오르는 동안 UPS 투자자들은 오히려 28%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정말 속 터지는 상황이죠. 다 같이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나만 혼자 지하실에 갇혀 있는 기분일 겁니다. 비유가 아주 정확하네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배경에는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 있습니다. 모두가 집에 갇혀서 온라인 쇼핑 버튼을 누르던 시절 UPS는 그야말로 황금기를 맞았죠. 매출과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니까요. 그때는 정말 UPS 트럭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랬죠. 하지만 이제 그 파티가 끝난 겁니다. 사람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고 또 고금리랑 인플레이션으로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소포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아, UPS는 갑자기 줄어든 주문량이라는 뉴노멀에 적응해야 하는 힘든 숙제를 떠안게 된 거고요. 지난 3년간 계속된 매출과 수익성 하락이 바로 주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온갖 암울한 소식들 속에서 배당 수익률이 무려 6.9%에 달한다는 거예요. 네, 6.9%요. 요즘 같은 시대에 6.9%라니 이건 정말 혹할 수갑지 않는 숫자거든요. 아니 근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회사가 이렇게 높은 배당금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배당 수익률은 주당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눠서 계산하잖아요. 네. 즉, 배당 수익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는 건 그만큼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높은 배당률은 위험 신호로 해석되기도 하죠. 위험 신호요? 네, 배당 함정이라는 말도 있고요. 배당 함정이요? 듣기만 해도 무섭네요. 네, 현재 UPS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그 우려가 더 커집니다. 회사가 1년 동안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총액이 회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나 사업으로 창출하는 잉여 현금 흐름 FCF보다 약간 더 많아졌거든요. 잠깐만요. 벌어들이는 돈보다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이 더 많다고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건 그냥 빚내서 잔치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굉장히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결국 배당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 배당금 삭감은 투자자 신뢰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기업으로서는 정말 피하고 싶은 카드인데도 말이죠. 그렇지만 경영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잖아요. 배당 삭감은 CEO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나 다름없는데 이걸 알면서도 이렇게 버티는 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맞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걱정 마라, 우리에겐 다 계획이 있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 계획이 있다. 네, UPS의 최고 재무 책임자, 그러니까 CFO인 브라이언 다익스가 최근 실적 발표에서 아주 자신감 넘치는 발언을 했죠. 뭐라고 했나요? 자동화 설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배송 네트워크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금 흐름이 극적으로 개선될 거하고요. 곧 현재의 배당금 수준 약 55억 달러를 훌쩍 넘어서는 현금을 창출하게 될 거라고 시장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말은 참 청산요수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의 구체적인 근거가 대체 뭔가요? 네, 그 자신감은 단순히 희망 섞인 발언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굉장히 대담한 전략적 변화에 기반하고 있죠. 대담한 변화요?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가장 큰 고객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정립하겠다는 어마어마한 결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야기의 핵심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장 큰 고객과의 관계를 재정립한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 느낌이네요. 그게 대체 무슨 말이죠? UPS가 단일 고객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마존의 배송 물량을 2026년 6월까지 무려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뭘 잘못 들었나요? 가장 큰 고객을 스스로 쳐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도 매출이 줄어서 문제라면서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건 거의 자살골이나 다름없는 위험한 도박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언뜻 들으면 정말 미친 짓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이건 마치 미슐랭 3스타를 노리는 셰프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 우리 레스토랑에서는 김밥을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김밥이요. 하하, 비유가 재미있네요. 하루 매출의 상당 부분이 김밥에서 나오더라도 그 김밥 마느라 정신없어서는 최고급 요리를 개발하고 선보일 시간이 없는 거죠. 레스토랑의 격을 높이려면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겁니다. 아, UPS에게 아마존 배송 물량이 바로 그 김밥이었던 셈입니다. 물량은 엄청나게 많지만 아마존의 막강한 협상력 때문에 수익성은 아주 낮은 소위 박리담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은 많아도 남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UPS는 아마존의 값싼 소포를 나르는 데 쓰던 트럭, 인력, 네트워크 같은 자원을 이제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겁니다. 다른 곳이라면요? 훨씬 더 돈이 되는 파인다이닝 메뉴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까다로운 배송 조건을 요구하는 중소기업 고객들이나 기업 간 거래, 즉 B2B 물류, 그리고 특히 시간과 온도에 극도로 민감해서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헬스케어 물류 같은 특수 분야들입니다. 헬스케어 물류라면 예를 들어 백신이나 의약품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 1도의 온도 변화에도 민감하고 단 1시간의 지연도 용납되지 않죠. 당연히 배송비가 비쌀 수밖에 없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겠네요. UPS는 바로 이런 고부가가치 시장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즉 양보다 질로 사업의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치려는 전략적 전환인 셈이죠. 단기적인 매출 감소는 감소하겠다. 네, 기꺼이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회사를 더 가볍고 유연하게 만들어서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는 큰 그림입니다. 와,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거대한 도박이네요. 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결국 UPS에 대한 투자는 이 새로운 전략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에 돈을 거는 것과 마찬가지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불확실성을 감안했을 때 지금 주가가 과연 싼 건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죠. 이 위험을 감수할 만큼 지금 가격이 매력적인가 하는 문제예요. 이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 이야기를 해보죠. 물론 미래는 아무도 모르지만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예측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흔히 EPS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정치를 기준으로 현재 주가를 계산하면 주가 수익 비율, 즉 PE는 약 13.2배가 나옵니다. P 13.2배. 이 숫자만 들어서는 이게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비교 대상은 바로 UPS 자기 자신입니다. 과거의 UPS요? 네, UPS의 지난 10년간 평균 PE가 얼마였을까요? 글쎄요. 무려 19.7이었습니다. 19.7배에서 13.2배요? 와, 이건 차이가 꽤 크네요.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주가가 상당한 할인 상태에 있다는 뜻이군요. 괜히 헐값 세일 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었네요. 네, 단순히 싸다는 걸 넘어서 현재 주가에는 시장의 비관론이 아주 깊게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 물량이 빠지면 큰일 날 거다, 배당금도 곧 삭감될 거다라는 온갖 걱정들이 이미 주가에 녹아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 관점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 당신이
UPS 경영진이 이 고통스러운 체질 개선을 성공적으로 해낼 것이다 라고 믿는다면 네. 지금 당신은 역사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의 주식을 기다리는 동안의 보상으로 연 6.9%라는 높은 배당과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마주한 것이다. 이렇게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야죠.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하고 아마존을 대체할 고수익 사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지금의 주가도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아, 소위 말하는 가치 함정, 밸류 트랩에 빠지게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할 점이죠. 주가가 싸 보이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 하지만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설령 최악의 경우 배당금이 일부 삭감되더라도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예를 들어 현재 배당금의 30%를 삭감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해도 배당 수익률은 여전히 4.8% 수준이거든요. 4.8%? 이건 경쟁사인 페덱스의 배당 수익률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아, 그 점은 투자자에게 상당한 안전마진을 제공해주네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도 여전히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는 거니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려움에 빠진 거인 UPS를 3가지 키워드로 살펴봤습니다. 첫째, 투자자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끔찍한 주가. 네. 둘째, 유혹적이지만 동시에 위험 신호일 수 있는 높은 배당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의 명운을 건 아마존과의 결별이라는 거대한 전략적 전환. 네. 현재 UPS 주가에는 분명한 불확실성과 비관론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영진은 아주 명확한 실행 계획과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아마존이라는 저수익 대량 고백에서 벗어나 헬스케어와 B2B라는 고수익 전문 분야로 나아가겠다는 방향은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이 사례는 우리에게 투자의 아주 고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모두가 아는 우량 기업이 크게 휘청일 때 과연 이것이 일시적인 성장통으로 인한 절호의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쇠락의 시작인지. 네, 그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정답은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네요. 만약 당신이 UPS의 이 대담한 배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면 앞으로 1년 동안 무엇을 주시해야 할까요? 다음 분기 그리고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에서 이들의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를 어떤 숫자에서부터 찾아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단순히 아마존 매출 감소폭이 아니라 새롭게 집중하는 헬스케어 부문의 매출 성장률이나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의 개선 추세가 아닐까